도서출판 열린 포구에서 출간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는 난해하고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에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 감명의 수준을 확인하시고 평가까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서는 언제나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 적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열린 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실전 적천수 613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인의 지지 임목 안에 없는 지장간을 지장간으로 있지 않은 오행을 인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토의 식상과 재성을 인종해 보겠습니다. 무토의 식상은 금입니다. 경금, 신금이 있지만 양간을 인종해 보겠습니다. 음간을 인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양간을 인종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뿐입니다. 무인은 호명입니다. 생생록으로 대단히 좋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금을 인종해보면 절퇴가 됩니다. 경금을 인록, 무인의 인목에다 대입해보면 절, 신금을 대입해보면 태가 됩니다. 식상이 절퇴라는 것입니다. 식상이란 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활발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인은 생입니다. 대단히 활발하게 활동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절퇴가 되면 건강의 문제라든지 내가 바라는 바가 또 다 잘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않는 면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인은 생입니다. 생록입니다. 생록. 그래서 대단히 활발하다고 했는데 결국은 식상을 대입해 보니까 생궁절종이라 몸 쓰는 일이 아니고 머리 쓰는 일을 할 것이다. 두뇌의 지식을 활용하는 직업, 분야, 방면에 종사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깊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인은 인내심이 부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인은 먹는 것에서 저리기 때문에 입맛이 까다로울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식상은 남명은 처갓집이니까 처갓집에 요새 잘하니까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절이 됩니다. 그래서 처가와 장모와는 유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명은 자식이 절이라 자식으로 인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궁이라 크게 고통스럽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생이기 때문에 자식의 문제가, 절의 문제가 있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럭저럭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식이 멀리 가고 싶어지면 당연히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멀리 간다고 해서 나하고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처학문하면 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식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상관경관하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경관이라기보다는 관다신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상관은 경금, 유금, 관성은 임목, 을목, 임목이 있습니다. 경인, 을유, 무인. 경인, 을유, 무인입니다. 저희가 사주를 만들 때는, 사주를 올릴 때는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나이가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많은 사람이나 너무 어린 사람의 케이스가 올 수도 있다는 점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면 사주 공부는 다 끝나 있는 분이실 것입니다. 초년에 관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월에 식상을 나왔습니다. 조언하겠지만 자식 놓고 이별할 수 있는 운입니다. 일찍 관운이 들어오고 연월지에 식상이 있으니까 조언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정관 이외에도 편관이 있으니 나쁜 남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남편이 나를 괴롭힐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관다, 신약, 상관, 경관, 인유, 원진의 모습이 됩니다. 남편으로 인해서 대단히 힘든 사주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재성을 인종해 보겠습니다. 무토의 재성은 수입니다. 그래서 양간인 임수를 인종해 보니 공통은 병종이라 돌아다니면서 부지런하게 돈 버느라고 여기저기 다닐 것입니다. 재성은 여명에 관한 사항을 주로 보지만 남명, 여명 모두 다 연애 결혼을 하고 직업으로 돌아다니다가 만나는 배우자와 결혼할 것입니다. 돈을 버는 재물의 입장에서 보면 동업을 하면 90% 실패한다. 왜냐하면 지장간으로 있는 비견이 반 이상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국에 개수가 있을 경우에는 사기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토가 일간인데 원국에 개수가 있으면 무기합이라고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기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엉뚱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목 안에는 무토가 하나 있고 천간이 무토인데 개수가 일간이 나를 쳐다보기도 하지만 지장간에 있는 다른 무토를 쳐다보기도 하기 때문에 원국에 만약에 개수가 있다면 지장간에 무토와 합을 해버려서 도망가 버릴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 돈 빼서 도망가 버리면 나는 사기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원국에 개수가 있는 경우를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특히 한 번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나도 몰래 내가 제대로 정신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난 망해버릴 수 있다는 점, 원국에 개수가 있어서 무게합이라고 결코 좋아하지 말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엄청 바쁩니다. 덕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바쁘기 때문에 나와 유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명여명으로 구분해서
죄송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인이 남명이 있는 경우에 원국에 개수가 있으면 개수가 지장간의 무토와 안명합을 해보니 삼각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간인 무토 나와 합을 하고 있는 저는 나보다도 연하일 가능성이 80%입니다. 원처에서 아내를 만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보다도 나이가 40살 미만일 가능성, 원처에서 만날 가능성, 원국에 만약 개수가 있다면 아내가 바람나서 밖으로 돌아다닐 가능성, 무토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여명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무인의 경우는 축이 오게 되면 암화의 덩어리가 생깁니다. 갑기합, 병신합, 이 합의 덩어리가 3개나 생깁니다. 무게합, 병신합, 갑기합. 그래서 임목이 축을 만나면 축인 암합이 되고 정말 축인은 암합의 상대가 됩니다. 임목이 축을 만나면 암합이 3이나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썸씽 스페셜이 많이 일어나겠구나, 러브 페어즈도 생기겠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목이 미토를 만나면 각기합이 됩니다. 인목이 미토를 만나도 각기합이지만 특히 축을 만날 때 암합이 3이나 생기겠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목이 축을 만나면 정말 죽이는 상대가 됩니다. 죽인 상대, 죽이는 상대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명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이 무인인 경우에는 병종입니다. 맞벌이 가능성, 돌아다니면서 돈 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무인의 경우는 남명, 여명 모두 다 음양차착, 양착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무인 여명을 둔 남편의 경우는, 배우자의 경우는 아내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컨트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성은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보는 개념으로만 보시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재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명이라도 남자를 만날 수 있다. 재성은 재물을 통해서 이성을 만난다는 개념으로 보셔도 좋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나의 시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의 아들과의 관계를 정립한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재성을 곡히 남명의 입장에서, 남명은 무인 입장에서 보면 재성이 임이다라고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식상을 남명 입장에서 관성이 자식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이지만 평범한 서민은 남명이라도 식상이 자식일 수 있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론에서만 집착해서 보다 보면 사주를 제대로 감명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생깁니다. 어쨌든 무인 여명의 경우는 생궁병종이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양착의 가능성, 다른 남자를 만날 가능성도 있으니 배우자가 되시는 분은
신경을 쓰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키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인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식상이 절태이기 때문에 식상이 절태인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혹은 내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활동성이 어디 뭐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명이라면 식상의 경우는 자식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남명이라면 처가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은 생궁이라 그럭저럭 넘어는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인은 음양차착이라 약간 크게 일탈하지는 않겠지만 약간 일탈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지지의 합충형해파 그리고 사주사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